환자가 막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깨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 부르스거든요. 실제로는 수술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한나이브 성형외과 김지수 원장입니다. 보통 코 수술할 때 수면 마취를 진행하지 않아? 내가 이번에 코 수술 처음으로 받았는데 실장님하고 상담할 때 수면 마취해서 깨어나서 어떠나 물어봤거든. 근데 실장님은 수면 마취 약 더 넣어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니까 수술 도중에 수면 마취해서 깨어나면 그냥 깬 상태로 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인가요? 어느 병원이야 이거? 수면 마취는 국소 마취 할 때만 필요한 거라서 국소 마취하고 나서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난 에이 설마 내가 수술 도중 깨겠어 이랬는데 진짜 딱 수술 시작할게요 하는 순간 수면 마취에서 깨. 진짜로 수술하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느꼈어. 중간에 너무 아파서 선생님 너무 아파요 이랬는데 좀만 참으세요 이러고. 원래 코 수술할 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코 수술은 보통 짧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지만 길게는 2-3시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오롯이 내가 어떤 수술을 받는지를 다 느낀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코 감기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코 감기 걸리면 누워서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코 수술할 때 코를 다 이렇게 띵 막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서 2-3시간을 있으라고 하면 저는 공황장애 생길 것 같은데요? 국소 마취약으로 마취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피부나 근육 정도거든요. 밑에 있는 뼈라든지 연골은 마취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뼈를 갈고 자르고 막 여기 연골을 막 꼬매고 그런 걸 다 느낀다는 건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금 성형외과 한 16년 차인데 환자 깬 상태로 코 수술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나 코 수술할 때 수면 마취 이중장치로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후반부에 2번이나 깨. 눈은 의사가 눈 떠보라고 깨우는 게 맞는데 코는 처음이라서 원래 코도 후반부에 깨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다 끝났나요? 하고 말했는데 원장님이 다시 재웠고 또 깨길래 원래 그러는 줄 알고 코도 실로 깨매는 거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조용히 원장이랑 간호사랑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 의식이 돌아온 시점에서 한 7, 8바늘 깨매더라고. 제발 마지막 바늘 그러느라 죽는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막 쿡쿡 찔리는 느낌 때문에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오 진짜요? 마취 중에 환자분이 재채기를 하시면요 의사 선생님 놀라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큰 일이 있어요. 애취하면서 침이 다 코로 튀기거든요. 근데 피부에 튀는 거 괜찮은데 코를 다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구강에 진짜 균들이 많은데 큰일 나죠. 그래서 원래는 저는 코 수술할 때 입을 다 막습니다. 이렇게 환자분이 재채기해도 이만큼도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깨면은 저 깼어요 말을 안 하면 모르나요 의사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넌텐션 상태로 이렇게 쭉 늘어져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긴장을 하시고 움직이실 수밖에 없거든요.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코 수술할 때 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지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짚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숨 길이 확보돼요. 누우면 혓바닥을 뒤로 말리면서 간혹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이 기로를 탁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70, 60, 0삐 이렇게 돼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환자분이 1분이나 30초의 차이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전신 마취는 기도 삭관이라고 해서 관을 넣어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숨기를 통해서 기계가 안정적으로 산소를 환자분들 폐에다가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수면 마취는 완전하게 잠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꿈을 꾸시면서 잠자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꿈을 꾼다거나 하는 것에서 이렇게 뒤척이거나 움직이실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수술 단계에서 환자분들이 휙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안정적이지가 않죠. 반면에 전신 마취는 환자분들이 깊은 수면을 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집중해서 수술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미세하게 코끝을 세우는 정말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정말 연골같이 굉장히 1mm, 2mm로 기둥을 열심히 세워놨는데 툭 부러진다거나 확 휜다거나. 세 번째, 수면 마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들이 무의식 중에 깨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이 뭐지? 삐삐 소리 나고 의사는 날 수술하고 있고 막 뼈는 깎고 있고 내 살은 꼬매지고 있고 그런 그 트라우마가 남으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수면했는데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게 깬 경우에는 마취약을 좀 더 많이 투여하고 환자분에게 맞는 마취약을 바꿔서 수면 마취를 더 진행해 드리는 게 맞아요. 네 번째, 전신 마취에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면 마취는 보통 의사 선생님이 마취약을 두라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오더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담당하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옆에 계시게 돼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그 끝나고 나서 환자분이 깰 때까지 전담 주치의가 돼서 옆에서 봐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더 크고 1대1로 나를 밀착 케어해주는 전문의가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기도 자극에 의해서 환자분이 재채기를 하시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전신 마취에서는 환자분이 깊이 주무시고 기도 사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냥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경우에 의외로 환자분들이 재채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분이 깨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콧구멍이 다 막힌 상태에서 피가 입 안으로, 귀 뒤로, 인두로 지나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자극되고 괴로우셔서 어쩔 수 없이 재채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다량의 침과 콧물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균들이 방출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전신 마취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